자, 이제 우리가 그 어렵다는 폴리모피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제가 칠판에서 잠깐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죠? 예. 다양성의 정의가 뭐죠? 기억하시는 분 없죠?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은, 이 문장은 서로 기억을 합시다.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누구의? 자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양성이라고 한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맞나요? 이거는 자바를 배우신 분이라면 야, 마, 다양성이 뭐고? 이렇게 딱 물으면 그냥 툭 하면 툭 하고 튀어나와야 될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모르시게 되면 뭐 매번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 객체지향 개념 1장에서 6장까지 6단원까지는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제가 다양성과 인터페이스를 뽑았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노력이 조금 더 다른 과정에, 다른 타 단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많을 다자의 형태형자입니다. 많은 형태를 취한다라는 뜻은 결과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조상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이 조상을 상속받는 애들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널 클래스라면 상속을 안 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상속이 된다면 한 개에서부터 무려 n개까지 우리는 상속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러한 상속 관계의 전제 하에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 중에서 parent P는 new child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맞나요? 네. 이게 바로 한글로 풀면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조상 클래스의 참조 변수 P로 자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놈이 이거만 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페어런트를 상속받는 애가 차일드 2를 이렇게 인스턴스를 또 상속을 이렇게 취할 수도 있겠죠. 또 P는 new 차일드 3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차일드 n까지도 가능하다. 그죠? 맞나요? 차일드 n까지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많을 다자입니다. 그죠? 많다. 그죠? 자손이 많아요. 그리고 형태형자, 형태가 다 같습니까? 다 다르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형자, 성질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를 지닐 수 있는 성질을, 자, 영어로는 따라합니다. 폴리모피즘. 한국말로, 한자어로 이제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이걸 알고 이제 어제 한번 들어봤고, 오늘 또 한번 들어봤고, 이제 직접 장표로 한번 더 보면 3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다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조 변수로 여러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조상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손 타입의 객체를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형성이고요. 제가 여기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죠? 반드시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반드시 필자를 넣어놨어요.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봅니다. 자,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 봤던 TV 클래스와 캡션 TV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이 두 개의 관계는 보면 요거만 봐도 이제 이해를 한다. 그죠? 아하, 이놈이 조상이고 이놈이 자손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림만 봐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상속 계층도를 봐도. 그죠? 그리고 아울러 다이어그램을 봐도 이제는 뭡니까? TV가 조상이니 이걸 상속받은 캡션 TV는 멤버 변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맞죠?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 코드를 한번 봅니다. 자, 위에 TBT는 UTB, 캡션 TBC는 U캡션 TBC. 의례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다형성이잖아요. 그죠? 다형성이고 아울러 물어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C와 T의 참조 변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맞죠? 기억납니까? 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인가 6교시인가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이 참조 변수 C와 참조 변수 T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라나. T는 기본이 TV라서 TV에 있는 멤버만 또 해제.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뭐야? 어제 수업 안 들었어? 대답하세요. 눈빛 마주쳤으면. 질문을 해달라는 표정이던데. 말씀하십시오. 그게 예, 그 참여 변수 T는 그 자손 그 인스턴스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그 자기가 물려준 그 변수만 그 이용이 가능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션 TV 안에 이제 자기의 그 인스턴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멤버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걸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말을 못하지? 효재. 다룰 수 있는 멤버의 수가 다르다. 그렇죠. 다룰 수 있는 멤버의 개수가 틀리죠. 개수. T는 몇 개를 다룰 수 있어요? 5개다. 그죠? 예. C는요? 7개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예. 이게 다형성입니다. 그런데 왜 다형성을 씁니까? 이래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냥 지가 생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뒷장으로 빨빨 넘어가서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자 봅니다.
프로덕트 클래스가 조상 클래스고요. 지금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게 다양성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프로덕트고요. 이게 TV고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고요. 이게 오디오입니다. 이 코드가 지금 현재 이래 돼 있어요. 맞죠? 예. 이제 보면 안단 말이지. 그런데 독립 클래스인 바이어 클래스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바이어 클래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하이마트라든지 LG 뭐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전자제품 사는데 거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을 거예요. 고객 관리 프로그램. 그죠? 이제는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보셔야죠. 그죠?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면 어떠한 물건을 사면 고객으로 등록을 하면 보너스 포인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에 이벤트 기간에 뭐 연락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멤버십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을 유도를 하죠. 맞나요? 예,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어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 존재 따로 한다고 칩시다. 이 바이어 클래스는 얘는 우리 고객들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바이어 클래스는 돈이 있고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보너스 포인트가 있다. 그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어 구매자라는 이 클래스는 메서드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메서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바이라는 메서드. 상품을 구매하는 메서드. 그죠?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이마트 왜 가요? 물건 필요해서 사러 가잖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해서 반품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한 메서드는 우리가 일단 추가를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자, 일단 바이 메서드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바이 메서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이마트나 뭐 LG 그 마트에 가면 뭐 상품이 이 세 개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MP3도 있고 뭐 요즘에 MP3 쓰도 안 하지만은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그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맞나요? 모니터도 있고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아이고 입 아픕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이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지금 뭐죠? TV다. 그죠? TV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죠? 매개 변수로 TV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TV에 주소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걸 알죠? 자, 그런데 이 TV에 주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구매자가 TV만 구매합니까? TV만 무조건 구매하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내가 뭐 상점에 가면 뭐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그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틀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 바이라는 메서드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상품 개수는 그 상품 개수가 몇 개인데? 지금은 3개인데 실질적으로 현업에 가면 몇 개일까? 100개?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제품들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델명만 싹 바꿔갖고 뭐 하나 기능 추가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걸 만든 프로그래머는 이 바이 메서드를 수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해야 되겠네. 그러고 싶습니까? 거기에서 판매 직원들하고 영업사원들하고 노가리 까면서
효재 프로그래머, 효재씨, 여기 뭐, 듀얼 사운드를 가지는 오디오 하나 들어왔으니까 하나 추가해줘. 그러면, 효재는, 예. 그럴 수 있잖아. 맞잖아.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 바이어라는 클래스는 바이 메서드가 오버로딩이 되겠죠? 아닌가요? 매개 변수 타입이 다 다르잖아.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오버로딩 된 바이 메서드는 몇 개가 만들어질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메서드들을 추가할 필요 없이 하나의 메서드만 추가를 하면 이거를 다 대변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메서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void 메서드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 obj 이걸 내가 말씀드린 바 있죠.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다. 그 뜻은 어떠한 클래스든 모든 클래스든 여러분들이 만들던 JDK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이든 간에 무조건 상속을 다 받음으로 인하여 여기는 어떠한 클래스가 들어와도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이해하죠,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메서드가 TB로 받는 이 메서드가 똑같은데 여기에 매개 변수만 하나 달라졌다, 그죠? 맞나요? 이게 뭔가요? 조상이네요. 프로덕트가 위에 있고 밑에 전부 다 얘네들이 자손이잖아. 그럼 이것만 하나 만들어 두면 프로덕트만 상속만 모든 프로덕트에는 가격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걸 사면 보너스 포인트를 한 10% 준다 그러면 이것도 존재하죠. 이건 공통적으로 모든 프로덕트에는 다 존재한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 상속만 받으면 어차피 TV도 뭐 스마트 TV 이렇게 다 나눠질 거잖아. 그런데 올라가고 올라가면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프로덕트 P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해요? 프로덕트이거나, 그죠? 프로덕트의 주소이거나, 혹은 프로덕트를 상속받는 애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메서드가 n개까지 메서드가 필요할까요? 필요 전혀 없죠. 그러면 이 메서드 하나로 얼마나 많은 양의 코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아닌가요? 만약에 다양성의 개념이 없었다면 코드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늘어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상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스 하나 추가해 줄 때마다 오버로딩하는 메서드 하나를 추가해 줄 때마다 그 많은 소스들 재컴파일 다 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릴리즈 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거 하루가 멀다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맞나요? 얼마나 유지보수의 소위 말한 지랄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프로그래머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사는 게 아니겠죠. 그거 맨날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또 토요일 요일도 안 쉬잖아. 안 그래? 그럼 얼마나 이게 좋은 개념이야. 이제 왜
다형성을 쓰는지 알겠죠? 네. 예. 프로덕트이거나 프로덕트를 상속받는 애들은 여기에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by 메서드를 내가 호출할 때 이렇게 b.by 이렇게 내가 메서드를 호출했어. 그러고 나서 new tv 됩니까? 네. 되죠? 네. tv는 프로덕트의 뭔데? 조상. 자, 지금부터 와적하노 자꾸. 그러고 b.by new audio 됩니까? b.by new product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지거 지가 봤는데 뭐 문제 되는데 이거는. b.by new computer 됩니까? 그러면 뭐 프로덕트를 상속받는 애들은 다 되겠네. 그러면 메서드를 도대체 몇 개를 아끼는 거야? 이제 쓰는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 개념을 배워야 되겠네요. 참고로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객체지향 개념에 있어서 다 쓰입니다.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제가 밝혀드렸어요. 됐죠? 예. 돌아갑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 지금 캡션 TV의 C, TV의 T,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다룰 수 있는 멤버의 개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아까는 방금 봤던 by는 매개 변수로 조상이 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는 필드의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필드의 다형성. 필드의 다형성. 이거는 다 같이 입 안 벌리는 사람 누구야? 이거는 맞죠? 이해가 이제 조금이 됩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하나의 참조 변수로 여러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다형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두 개의 참조 변수는 차이는 다룰 수 있는 멤버의 개수가 다른 것이다. 이 뜻입니다.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죠. 자, 칠판에서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저거는 뭐 지도나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개념은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 캡션 TV의 C는 근본이 캡션 TV이기 때문에 캡션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T는 근본이 TV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는 있으나 얘는 절대적으로 캡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 말은 즉슨 두 개의 참조 변수의 차이는 다룰 수 있는 뭐의 개수?
멤버의 개수가 디퍼런트한 거예요. 그죠? 달라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죠. 그러면 이해하겠네요. 이제는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 맞나요? 네. 됐죠? 예. 자, 이거 똑같은 말인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된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자, 형규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조상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손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자손 타입의 참조 변수로 조상 타입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맞나요? 예. 지가 멤버가 많은 쪽으로 가야지 멤버가 적은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자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추가를 해드릴게요. 메서드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메서드의 경우는 만약에 캡션 TV에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 칩시다. 예? 오버라이딩 TV에 있는 이러한 파워라든지 채널업이라든지 채널 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T.Power를 이거를 호출한다고 해도 자손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호출된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예, 요까지 해서 일단 이론 강의 하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제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